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BS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중대한 사고를 쳤는데 한국당을 완전히 쪼들어 만들고 조선일보 뒤통수를 간지럽 혔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진짜 탄핵 전국 이후부터 기존 방송들 안 보시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애국국민들이 많을 것인데 그냥 KBS가 어느 방송이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KBS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KBS가 어떤 방송인지 아십니까? 제가 문제를 낼 테니 댓글에 그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국민의 방송, 2번 땡문 방송, 3번 노조 방송, 4번 북한 방송, 5번 좌파 방송, 6번 한국방송공사. 이 6가지 중에 어느 것이 KBS 것인지 한번 끼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존 방송들을 보지 않아서 무슨 방송인지 요즘 무슨 방송들이 있는지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기억에서 사라진 지도 오래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손상대TV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 KBS 앞에 규탄 집회 몇 번 간 사실은 있지만 그냥 혼을 내야 될 방송이라는 것 정도만 압니다. 진짜 KBS가 왜 이럽니까? 아주 드러내놓고 좌파 세력과 문재인 정권 나팔수를 해대는 것도 모자라서 반대편 우파와 한국당을 비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앞장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청료 거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낸 시청료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청료 왜 냈겠습니까? 이런 꼬라지와 좌파일색의 백과사전을 벌이고 시청료를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비싼 시청료를 내고 보기 싫은 인간들을 봐야 합니까? 세상 이치가 안 보면 시청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까? 민주사회에서. 그런데 KBS는 보든 안 보든 시청료를 걷어가고 그 대가로 보여준다는 것이 우파 국민들 열받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쳤냐면요, 멋지게 홈런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지금 제 우측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KBS가 지난 18일, 그리고 어제죠, 뉴스나인에서 네티즌 사이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소개하면서 안 뽑아요라는 이 문구에 안자, 그 이응 자음에 일장기 대신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사용한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동시에 그 밑에 보면 조선일보 로고도 함께 등장시켰습니다. 지금 제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이고 친일과 한국당과 조선일보를 한데 묶어서 지금 좌파들이 이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토착 외구 플레임으로 몰아가려는 그 심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참 신기할 정도의 선거운동 같은 것이 벌써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다룬 뉴스에서 한국당의 공식 로고인 햇불 이미지를 쓴 KBS 보도를 두고 명백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입맛에 맞춰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한국당은 KBS가 공영방송인지 아네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의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KBS가 뉴스에 자유한국당 마크를 집어넣어 상당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정 정당 마크로 국민들에게 불매운동 대상으로 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렇게 공영방송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까지 넘어서 특정 정당을 공격하는 듯한 이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여기서 김성태 의원 이러니까 우리 애국 시청자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 원내대표였던 한국당의 그 김성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또 다른 동명이인의 김성태 의원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국회에서도 만나서 뭐 인사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오해를 많이 당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러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긴 모습을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가방이 소속의 김성태 의원은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원내대표를 했던 김성태 의원님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밉상이야. 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김성태 의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해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KBS가 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로고에 NO! 안 뽑아요 라고 적힌 이미지를 내보냈다면서 이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이는 양성동 사장을 비롯해 현 정권 들어 임명된 KBS 김영진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입증하는 것이자 정치 권력의 영혼을 팔아 넘겨 언론은커녕 간영 맺지만도 못한 권력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KBS의 현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이만희 원내대변인께서 관영 매체만도 못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손상대 TV보다도 못한 KBS, 이랬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논란이니까 KBS는 다음날 해당 이미지를 수정했고 한국당은 매우 기분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그 박대출, 김성택, 최연애, 박성중 의원,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BS의 시사기획창에 대한 현안 보고에 불출석한 양승동 사장에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어요. 우샤우샤 양성동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야, 이 참 답답한 한국당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그냥 둡니까? 당장 KBS 찾아가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혼을 내야 될 것이고 당장 양성동 사퇴를 시켜야죠. 112명의 국회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거? 국회 가방의 현안 보고에 불출석한 양성동 사장, 이게 한두 회 아니잖아요. 이게 기자회견 열고 몇 번 규탄하고 성토하려고 끝날 일입니까?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국회 출석하래도 안 하는 겁니까? 야, 참. 문재인이 청문회를 무시하고 인사강행을 통해서 국회를 무시하니까 이제는 양성동까지 무시하네요. 에라이 씨발, 그러지 말고 지금 이런 꼬라지로 가서는 국회 역할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 뭐예요? 다 보이콧 당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국회 샷도 내리세요. 이렇게 건의가 없어서 누가 국회에서 오라 하면 가겠습니까? 누가 국회를 겁내겠습니까? KBS가 뉴스나인에 사용한 이미지는 네티즌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편승해서 한국당 등의 반감을 드러내는 의미로 지금 SNS 중심으로 강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라고 합시다. 이 KBS가 정상이라면 이런 문제들은 따끔하게 비판을 해야 하고 이런 행동들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임을 계도하는 것이 맞지, 맞장구를 치면서 보도를 한다? 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KBS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일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 한국당이 촉발시킨 것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유발시킨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어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5당 대표와 문재인의 회동에까지 참석을 해서 공동 발표문까지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KBS가 한국당을 조지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KBS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 이런 짓거리들이 한두 번이어야 실수에 일쳤다 하지만 의도적 보도가 한두 번이었냐고요. 제가 올 1월부터 이 시간까지 KBS가 저지른 골 때리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직설적으로 하면 또 고소할까봐. 아이고 이제 좌파들인데 고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직구석 망가는 건 둘째치고 매일 뭐 붙잡혀 다니느라고 아유 짜증납니다. 신경질납니다. 고통 혼자 다 당해야 돼. 우파는 좌파들처럼 아이고 그 고통 당하십니까 이런 분이 몇 명 없어요. 다 우리 민초들 뿐이야.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인간들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나라 구하는 거 이 자식들은 그건 너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자, 제가 또 고소할까봐 KBS 공룡노조가 발표한声明서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차 폭로를 했다. 내용은 이인걸 청와대 전 특검반장이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이에 수사관이 곧바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 국장비리에 대한 내사 무마 의혹,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한 전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 의혹 등 정권 차원의 비리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드루킹 특검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엄밀하게 내용을 파악한 배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을 지목하고 있다. 수사 결과 사안 자체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경수 지사가 개입한 여론 조작으로 밝혀진 데다 김정숙 여사가 수차례 경인선으로 가자라고 외친 점 등을 미루어 보았어 이번 사안의 핵심 문재인이라는 것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특검 등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시비와 대선 불복으로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KBS 뉴스9은 문재인과 드루킹의 관계, 김정숙 여사의 발언 배경, 김경수 지사의 역할, 청와대가 파악했던 특검 수사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날 KBS 뉴스9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 중 특검과 관련한 부분 단 한 꼭지만을 뉴스 중반에 보도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의 반론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자, 뭐 내용들이 긴데 그 핵심 내용들만 잘라서 지금 제가 얘기해 줍니다. 2월 13일 한때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으로서 최고의 시청률과 신뢰도를 자랑하던 KBS 뉴스9의 추락이 끝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의 유리한 뉴스라면 키우고 또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KBS 뉴스9이 급기야 날씨 정보를 하루 전에 방송 나간 것을 재방송한 사고를 친 것이다. 2월 13일에 방송된 날씨 정보는 어처구니 없게도 하루 전인 2월 12일에 이미 방송된 것을 또다시 송출된 것이다. 방송을 할 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 뉴스를 마칠 때까지 사과 방송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앵커는 오히려 뉴스 말미에 독일 메르켈 총리의 멘트를 인용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5.18 헛발질을 매우 준엄하고 근엄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정작 자사의 방송 사고는 모른 채 야당의 잘못이나 실수는 크게 또 반복적으로 꾸짖은 것이다. 이후 뒤늦게 마감 뉴스 시간에 방송 사고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소소하게 날씨 정보를 잘못 방송했다고 나무라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날씨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날씨에 생계가 걸린 사람들도 있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난중앙 방송사인 KBS의 메인 뉴스에서 이런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방송을 했다고 하니 참 한심할 뿐이다. 4월 6일 문재인이 기어이 양성동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양성동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노래방 출입을 해놓고도 거짓말과 자료 조작, 책임 전가 등의 이유로 야당이 모두 반대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단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지지하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양성동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저 자신의 지지 세력은 눈 감고 밀어주고 반대 세력은 무조건 탄압하는 행태, 저작거리 불량배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저 박근혜 정권 탄핵에 앞장섰고 문재인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준 세력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를 나눠주는 것인가. 그러니 상식도 염치도 도덕도 없다. 다만 패거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양성동 체제가 가져올 KBS의 앞날을 심히 우려한다. 이미 KBS를 언론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적들을 괴멸시키는 전위부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나 비판, 균형이나 객관, 공정성이 없이 오로지 KBS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잔재를 부수고 보수를 박살내는 데만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이요 나팔수가 아닌가. 우리는 양성동 사장을 앞세워 노조방송을 획책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 국민의 방송을 마치 개인 구멍가게처럼 여기고 인사와 예산을 제 것인 양 맘대로 농단하지 말기 바란다. 뉴스 프로그램 마치 정권의 홍보기관처럼 왜곡 편파 조작해서 방송하지 말기 바란다. 요거는 2019년도 것이 아니라 2018년쯤 되겠네요. 요거는 그때 양성동 사장 임명되는 그 순간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 양성동이 들어와서 KBS가 이렇게 왜곡 편파 조작 보도를 일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끼워 넣은 건데 요거는 2018년쯤 되겠습니다. 4월 15일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 시간이 고작 2분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KBS 공영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KBS 뉴스 9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사 왜곡이 심하다고 비판을 했다. 이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발언 등을 보도하면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한 기사라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의 이런 태도가 오늘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안보 불감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가. 언론이 권력을 편들고 비판과 견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산불 속보 대신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하고 산불이 절정에 달했던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았던 문재인에 대해 그 다음날 새벽부터 긴밀하게 대응했다고 보도하는 방송.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언론인들은 권력 찬양을 멈추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바란다. 5월 24일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가 반이나 남은 사장을 찍어내려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이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그것은 권력의 코드에 맞는 사장을 앉히려는 폭거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팎에서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를 찍어내기로 규정한 바 있다. 사장과 이사들의 임기는 방송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다. 어떤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KBS 사장과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채우려는 것이 어찌 독립언론이 되겠는가. 이것이 적폐청산인가. 이것이 개혁인가. 문재인 정권이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한풀이 정치를 하자고 한다면
KBS를 그 선전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정년주 사장이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나.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다룬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방송했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다시는 공영방송 KBS를 불온한 선전도구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권의 불법적인 KBS 장악 시도는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놓고 보도하더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문비여청가를 부르는가. 불법적인 준동에 흔들리지 말고 언론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자, 요것도 2018년 그때 양성동이가 사장으로 오면서 임기가 반은 남은 이 사장을 찍어내는 것을 보고 공영노조가 발표했던 성명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저번 달이죠. 6월 4일 건데 지난 5월 13일은 5.18 당시 강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정보관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김용장 씨의 증언을 탑뉴스로 보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헬기로 강주에 내려온 뒤 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날 뉴스에서 김용장 씨가 북한군이 수백 명 침투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강경 진압 빌미를 얻기 위해 우리 군인들이 사복을 입고 장갑차 탈취 등의 극렬 행위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용장 씨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김 씨는 501 군사정보단의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통역관으로 일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이라면 그 증언하는 내용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KBS는 당시 김 씨의 증언 내용을 톱뉴스로 보도하면서도 김 씨의 신분이나 증언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셈이 아닌가. 자, 7월에 들어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난 6월 30일 KBS를 포함한 지상파 뉴스들은 감격과 감동의 뉴스만 쏟아냈다. 평소 14개 아이템을 방송했지만 이날은 방송 시간을 더 늘려 무려 22개의 아이템을 방송했다. 다른 뉴스는 단 한 건도 없이 오로지 트럼프와 김정은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방송 내용을 보면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등을 찬양하는 감성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었다. 방송 멘트도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하루였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번엔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또 한편의 드라마가 탄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감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방송 문장에 이런 극적인 만남에는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사이의 궁합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라며 방송에는 다소 부적절한 단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번 회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치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세 번째 북미 정상의 만남에 숨은 조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도했다. 17일이죠. 엊그저께네요. KBS 가을 개판에 맞춰 김제동 본인이 자진 하차하겠다는 뜻을 KBS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KBS가 양성동 사장 체제 이후에 심각한 경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자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밤 김제동은 백두칭송위원회 회장이라는 자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식의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등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고 30분 출연에 350만원, 연간 기준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김제동을 시사 프로그램 MC로 기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손실만 1000억 원이 넘었을 것이라는 전망을 사측이 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 내용에서도 김제동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시청률도 3% 선 안팎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아서 결국 실패한 시도로 기결된 것으로 보인다. KBS에서 마이크를 놓아야 할 사람은 비단 김제동뿐만 아니라며 특정 정파성을 지닌 외부 인사들이 현재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이들도 심각한 편파성을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KBS 안에 능력이 있는 기자, 아나운서가 없어서 이런 외부 인사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는가. 공영방송에 합당하지 않게 편파적이며 고액 출연료를 받는 외부 MC들로부터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이 김제동이 관련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있는데, 야, 요거 내가 감옥 갔다 있는 순간에 김제동이를 딱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KBS가 어차피 적자인데 김제동이 7억이면 근데 7억보다 조금만 적게 줘도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김제동이가 저 시청률 3% 나오면 나는 15% 나올 수 있어. 자신한테 15% 안 나오면 내 돈 안 받을게. KBS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제대로 된 유서, 제대로 된 KBS의 이 체제 전환을 시켰어. 진짜 국민의 방송, 국민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송으로 되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2018년, 2019년 이 양성동 체제가 들어서면서 KBS의 이 변화란 변화가 모조리 벌겋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진짜 눈떠고는 들을 수 없는 이 온갖 치졸한 일들이 명색이 KBS 안에서 매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뭐 KBS도 규탄데 또 가야 되나 이거? 아니 적자 이 정도 됐으면 다른 기업한테 문을 닫아야지. 정부에서 돈 주지 말라고. 이제 시청이 다 거부하고 KBS 당신들 스스로가 돈 벌어서 살으라고.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반일 프레임을 씌우는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의 기성전총 모든 것이 내년 총선을 향하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서 버젓이 메인 뉴스에 내놓고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횃불을 놓고 안 뽑아요 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총선 개입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 생각도 맞다고 봅니다. 박 의원은 KBS가 청와대와 여당의 이중대 노릇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가방위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발표합니다. 제의할 필요 고발해버려 그냥. 멋진맘짓 하지 마시라고. 왜냐 이러면 숨 쉴 시간을 주지 말아야 돼. 문제가 되면 바로 고소하고 문제가 되면 바로 쳐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래야지. 강 키워서 가면 다 헛방이에요. 이미 빠져나갈 거면 다 챙겨놓고 변명할 거 다 챙긴다고. 양승동 사장 즉시 해임해라 뭐 이 말만 하면 뭐하겠어. 안 된다니까. 머리띠하고 바깥 나와서 태극 집회하고 같이 어울려서 양성동 해임하라. 그 당장 그 KBS 앞에 규탄대 가자. 가가지고 양성동 집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결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의원들 지금 이 사진 제일 밑에 쪽에 있잖아. 그죠?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마치고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선거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정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막 수만 명 몰려가서 혼을 내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이럽니다. 왜? 문재인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국민의힘으로 KBS를 폐업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송과
다른 매체들은 다 좌파로 돌아서더라도 명색이 KBS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좌파로 가고 싶으면 시청료 거부하는 이런 운동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KBS 스스로가 시청료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KBS를 안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만간 이 방송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단체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 지금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 보는 것을 넘어서 KBS 수신료 거부를 하는 걸 넘어서 돈을 냈던 KBS 수신료를 다시 걷어들이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의 편에서 KBS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